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선필, 이정수의 대중문화 읽기.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오늘도 대중문화 읽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영화 돌연변이 권호광 감독님을 만났죠. 아주 정말 훈훈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말 그대로 어죽 같은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붙여드렸죠. 어죽 같은. 어죽 같은. 자, 오늘도 미남 개그맨 이정수 씨. 네, 미남입니다. 네. 미남 기자 이선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남 셋이 모여서 미쓰리. 그렇죠. 저희 미쓰리. 방송 부제라고 할까요? 네. 부제가 미쓰리인데. 요즘 뭐 영화에도 부제 붙어야 잘 되니까요. 미쓰리. 그렇죠. 네, 팟짱 미쓰리. 네, 팟짱에 출연하고 싶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요? 네, 주변에서 한번 나와보자고 좀. 나와보자고. 섭외 막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나 또 나올 수는 없죠. 그럼요. 네. 저희 몸값이 점점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저 출연료 주시나요 오늘? 출연료? 네. 너 안 줘. 알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위에서 주는 직장 내에서 알바하면 안 돼. 직장 내에서 네, 저희는 하더니만 해. 다들 이제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연료 받는 사람은 이정수 씨 혼자인데 그럼요. 부럽습니다. 네, 현재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뭐라고요? 네, 10만 원. 이거 작가님 10만 원이래요. 10만 원이고 몰랐어요? 그동안? 2배가 뛰었네. 계속 10만 원이었어요. 계속. 10만 진짜? 원이었어요. 네. 오늘 통장 체크해 보세요, 한번. 나쁘지 않네요. 네. 아무튼 자, 돈 얘기 그만하시고요. 이번 주도 저희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TV 예능으로 방향을 돌려봤는데 이 프로 정말 뜨겁죠. 네. 미치겠어요. 이 방송 너무 재밌어요. 요즘 특히 갑자기 더 뜨거워졌죠. 네, 뜨거워가지고 집에 가면은 땀이 났네요, 요즘 춥잖아요. 이 뜨거운 방송 항상 보고 있습니다. 뭐야? 오반가 이상한 일이 보시네. 재밌다. 네, JTBC 예능 프로그램 님과 함께를 연출하고 있는 성치경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이제 외모를 못 보시니까 그러게요. 목소리 하면 목소리와 되게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봐야겠네요. 네네네. 네, PD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JTBC 예능 OCP를 맡고 있는 성치경 CP고요. 지금 님과 함께 시즌 2하고 유자의 상팔자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멋있어요 목소리가. 바리톤 톤인데요. 네. 유자식이 상팔자. 제가 PD 분들 몇 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로요. 예. 그렇지 않아요? 좀 몇 번 본 것 같긴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맞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쓰리가 주눅이 드네요. 네, 전 안 들었습니다. 네, 전 연예인이니까요. 그래요? 네, 연예인 괜찮아요. 이정수 씨는 들지 않고
저희 기자 2명은 참 주눅이 들어서 방송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짱에서 이 종합편성 채널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종편 방송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하면 이제 선 PD님도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냥 하나의 방송사죠. 근데 그렇죠. 인과관계가 지난해에 이어서 벌써 시즌 2를 맞이했고 현존하는 예능 프로 중에서도 독특한 컨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번 섭외를 독특하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소위 이제 뭐 짝짓기 뭐 어르신 버전 뭐 그런 어르신 버전 어르신 할 수 있는데 또 우리도 사회가 이혼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프로로 예능으로 나왔다는 게 의미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저희 작가님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이 진짜 좋아한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김숙, 윤정수 커플. 네. 그분 너무 좋아하신다. 그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누구 결정입니까? 저요. 아 진짜요? 그 둘이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TV를 볼 때 내가 이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로맨스를 해야 그게 관심이 있는데 솔직히 김숙 누나나 윤정수 형이나 우리가 로망스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혀 안 그렇죠. 네, 그래서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둘의 사랑을 관심 있어 할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회의 때 우리 작가들이나 제작진한테 윤정수 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정말 그 굳어진 표정들이 정말 프로그램을 이제 막을 내리자 약간 이런 제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 이제 그런 표정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영이 재밌는 거 인정 다 좋은데 최근에 이제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럴 때 또 방송에서 캐스팅이 잘 어렵거든요. 연예인 입장에선. 근데 혹시 정수영이랑 친하세요? 아니 뭐 친하기는 하지만 역시 연출이야. 나도 친하다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맞는 말씀이시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시즌 2를 하면서 이제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즌 1은 이제 원래 황혼재혼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 그때 당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뭐 이혼, 재혼, 그리고 황혼, 재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시즌 1은 사실은 이제 그런 버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즌 2를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는 이제 만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재혼은 이제 이게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안긴 커플로 알고 계시는 이제 암은숙 씨, 김범수 씨 커플하고 이제 장서희 씨, 윤건 씨 커플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차를 하면서 그 좀 다른 그림이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아까 이제 이정수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원래 원류는 다 이제 우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저희도 부정하지 않고. 그럼요. 근데 다 보여주는 게 똑같아요. 보여주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가상 결혼이라는 그게 과연 돌아갈까 과연. 근데 이제 처음에 굉장히 신선했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한계 체감이 이제 낮아지는 건데 항상 보면은 이게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만 항상 나오는 거예요. 님과 함께는 이제 황혼이나 이제 이혼 쪽으로 갔으니까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한번 그거를 좀 깨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끼리 결혼해서 이렇게 막 저게 결혼인지 연애인지 모르게 다 하잖아요. 모든 커플이 얼굴만 바뀌고. 근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게 솔직히. 그렇죠. 저희 부부처럼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네요. 왜 이래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르겠죠. 그래서 좀 진짜 현실적이려면 일단 얼굴의 기준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정수 씨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분이 이제 파산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캐릭터 있어. 요즘에 사실 경기도 많이 어렵고 다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좀 그래도 연예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사람, 그런 눈높이가 좀 비슷해져 있는 사람을 캐스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윤정수 씨가 옛날에는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셨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안 좋은 파산 같은 일도 있고 또 방송적으로도 많이 이제 침체를 오래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했죠. 근데 좀 그렇더라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좀 보통 사람 좀 더 연예인이니까 보통 사람일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윤정수 씨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또 다들 이제 상대를 하는 게 상대는 그래도 여자라도 예쁘자. 그래. 네. 여자라도 예쁘자. 예, 그게 뭐 보통의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느낌 미녀와 야수 느낌 있잖아요. 네. 평강공주를 얻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보 온달 옆에 바보 온달 또 구해놨어.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옛날에 그 정영돈 씨랑 태연 씨나 이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례요. 그렇죠. 그런 사례는 예, 있었어요. 또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면 그래도 시청자들이 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뭐 예뻐야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작진의 심리가. 그래서 그냥 안 그래 보고 싶었어요. 네, 그냥 비슷한 그냥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느낌의 사람들끼리 흔히 볼 수 있는 느낌. 네, 그런 사람들끼리 한번 붙여보고 싶었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그 팀한테 주문을 한 것도 물론 이제 거의 본인들이 알아서 하긴 하지만 이 공식이 있단 말이지. 이런 가상 뭐 이런 연애 프로든 가상 결혼이든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연애 버라이어티니까 그냥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들인데 굉장히 사랑을 해야 되고 뭔가 이게 알콩달콩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항상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판타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많았죠. 그동안에 뭐 우결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그냥 정반대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이 가지 않은 길로 가보자. 예, 뭐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망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다들 그러겠지만은 뭐 그래도 한번 실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둘을 이제 붙였는데 시청자분들도 반응이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굿배팅이었고 지금 그 JTBC랑 계약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아니 그렇진 않은데. 아니요. 그러면 그냥 그럼 정년퇴직할 때까지 나이 되면 때까지 계속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뭐. 진짜요? 그래서 이런 배짱 있는 결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낼 수 있다. 만약 계약직이었으면 이거 잘못되면 날아가겠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시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게 혹시 그런 정규직의 힘이 아니었나? 아니 뭐 정규직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항상 2개에서 3개 정도로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하고 있으면은 좀 힘들어요. 망하면은 이게 하나 있던 게 망하는 거니까. 근데 뭐 지금 이거 말고 이제 유재석 상팔자라든지 또 새로 준비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망해도 또 버틸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이래서 문어발식 경영을 해야 돼. 그러게요. 근데 이정수 씨는 이 방송이 하나죠? 팟캐스트 방송. 저 팟캐스트 이거 하나냐고요? 아니에요. 딴 것도 하세요? 나 연예인이야. 방송한 사람이에요. 지금 JEI인가 JEI? 지금 영어 방송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저 영어도 곧잘합니다. 그래서 배짱 튕기는구나. 네,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내가 요즘 방송이 없는 이것 때문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니에요. 잘 되실 거예요. 연예인은 정책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게 저희가 이게 윤정수 씨, 김숙 씨, 뭐 섭외 과정 얘기 뭐 이런 걸 좀 풀어봤는데 좀 시간을 되돌려서 시즌 1 첫 방송 얘기 그때부터 좀 해보죠. 잠깐요. 작년 1월 27일이었죠? 첫 방송이. 네. 이 프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때 출연진이 좀 또 눈길을 끌었어요. 이 당시에도. 이영하 선생님이랑 이영하 선생님 농선수 출신 박찬숙 씨 있었고 이면식 선생님, 뭐 박원숙 선생님 이렇게. 맞아요. 이영하 선생님이랑 내 친하거든. 근데 그분 진짜 점잖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게다가 이혼하시고 이 프로그램 하신다고 하셔서 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돼? 이거는 내가 볼 때 섭외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 구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섭외도 그랬고 이걸 과연 볼까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재혼담을 볼까 재밌게 뭐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 탄생 배경과 그 회의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 프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혼 재혼이나 황혼 이혼에 대한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사회의 어떤 현상을 이제 반영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떤 시청자들한테 이제 공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그때 두 커플을 이제 만든 거죠. 이제 뭐 사별을 했던지 이혼을 했던지 예. 그래서 그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뭐 기존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예전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뭐랄까 약간 좀 뭐 자녀를 위해서라도 네. 혼자 살아야 되고 뭔가 뭐 죄 지은 것 같고 괜히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맞아요. 게 이제 많이 이제 깨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도 이제 뭐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 혼자 사실 수도 있겠지만은 또 짝을 만나서 외국은 그렇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짝을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밝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좀 그런 부정적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황혼 뭐 재혼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두 커플을 처음에 섭외를 했던 거죠. 기획을 하고. 아니 난 궁금한 게 그게 그 루트잖아요. 딱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어색한 과정 없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별 여행 이별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마지막에 실제로 둘이 만날지 안 만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섹션을 주면 안 될까요? 아,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 분명히 그 만난 사이에 그 썸이 생길 수 있는데. 아 실제 커플로 발전할 수 진짜, 있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 특히 막 이렇게 그 드라마 연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주인공끼리 사랑에 실제로 빠진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감정이 생겼을 때 마지막에 그냥 이별이 아니고 결정하는 거야. 진짜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은 걸로 저희가 쉽지 않네요. 네, 네. 하는 걸로. 이 안건은 결정을 폐기하는 하고요. 걸로. 네. 그런데 이거 처음 이제 하시면서 시즌 1 때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즌 2보다. 처음 이런 걸 또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결 같은. 난 시즌 2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스타들 갖다 놔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고 재밌네, 뭐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 이런 뭐 그런 게 있다면 님과 함께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촬영이나 이런 거 하면 좀 힘들거나 어려웠던 적이 없었나요? 힘들다. 네. 일단은 이제 우결하고는 이제 같은 포맷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색깔을 만들어야지 사실 존재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시즌 1이든 시즌 2든. 그러니까 이제 우결이 어떤 젊은 친구들의 이제 판타지에 관한 결국은 이야기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대비가 우리의, 되게. 예, 예. 그게 우리의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시즌 1이 어떤 이제 황혼 이혼이나 재혼으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좀 연령대를 좀 낮춰가지고 뭐 이상민 씨, 사유리 씨 같이 조금 낮추고 뭐 이상민 씨도 이제 재혼 그 저거니까 이혼남이니까 그렇게 좀 연령대를 낮추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현실에 이제 기반을 둔 이야기고 시즌 2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고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더 좀 이제 기욤 패트리 커플은 네. 진짜 커플이고 이제 윤정수, 김숙 씨 같은 경우는 약간 풍자의 의미도 있어요. 기존 우리가 제작 관행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좀 풍자의 의미도 있고 사실은 풍자의 의미도 있군요. 그렇지. 그런 커플 안 매치시키거든. 드라마에서 작정하고 웃기려고 안 했다면.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예, 아니 왜 꼭 판타지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풍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더 이게 특별해 보이고 도드라지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고 재혼도 많고 하는데 이걸 뭐 이런 편견을 깨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작진에서는. 그런데 그래도 이 프로에 대해서 여전히 이상하다. 왜 저렇게 저 이혼한 사람들을 묶어서 저렇게 방송을 내보내냐. 결혼은 그냥 판타지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조합이 좀 이상하다.
그런 그리고 뭐 굳이 뭐 이혼하신 분들을 이렇게 봐야 이혼한 되냐라는 시청자 반응도 있었을 것 같긴 이런 한데 사람들을 왜 불러서 저렇게 노출시키냐 언론에 TV에 이혼이 죄는 아니잖아. 뭐 그 그런 얘기예요.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다 다르죠. 그런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아까 이정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접근의 차이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뭘 잘했다고 나와가지고 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면 뭘 또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뭔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라든지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뭐 일이 돼서 그렇다면야 네. 그렇지만은 뭐 서로 요즘에 뭐 성격 차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일들로 사실 또 안 좋게 헤어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사회도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외국 보면은 또 이제 만났다 헤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사회처럼 그거를 꼭 그렇게 뭐 터부시한다든가 뭐 이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냐 그러면은 그것도 좀 남은 인생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저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뭐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기욤 패트릭 커플은 전 기욤 커플을 못 봤는데 그러면 여자친구도 외국인인가요? 아니에요.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는 진짜 커플이고. 네. 완전 땡 잡았네. 여기서 방송국에서 돈 대주고 자기는 실제로 연애하고. 근데 뭐 근데 그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거든요. 공개를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만약에 잘못해서 진짜로 둘의 이제 사랑이 끝났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또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끼리 또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닫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섭외를 했을 때도 굉장히 그 팀이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고민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이걸 과연 그 특히 여자분 이제 송민서 씨 같은 경우는 그 본인도 그렇지만 본인도 그런 고민이 많지만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한 20대 초반이어서 뭐 어떻게든 뭐 성공을 하고 싶어요도 아니 그런 나이가 아니고 33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떠야지 뭐 이런 친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사실 큰 적인 거죠. 사실은 결정인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런 편견 어떤 우리가 계속 가져왔던 관념적인 것들을 좀 깨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님과 함께가. 그리고 시즌 2에는 부제가 붙었잖아요. 최고의 사랑이라는. 이게 뭐 한간에서는 뭐 최고령의 사랑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만혼이라는 게 원래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곧 로고로 보면 조그맣게 한자로 노플고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시즌 3의 부제는 뭐예요? 시즌 3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지금 귀요미랑 시즌 2에 이어지는 거 후속 커플인 거죠. 진짜요? 네. 아니 저는 커플이 바뀌었길래 이게 시즌 3가 되는 게 아니냐. 시즌 3는 아니고. 여튼 부제를 붙이면은 이렇게 흥행한다는 속설이 있어요. 영화계에서는. 뭐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도 밀란의 시대 이런 거. 부제를 붙이면 꼭 흥행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약간 헐리우드도 그런 것 같아. 그죠? 헐리우드 수입할 때 한국 수입사들이 이제 부제를 붙여요 거기다가. 그럼 원래 부제가 없어요?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 난 부제 붙이는 게 다 시리즈 만들려고 부제를 붙인다고 생각했거든. 원투 만들기 좋잖아요. 예전처럼 다이아드 1, 2, 3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이아드 죽지 않는 남자. 그렇죠. 다이아드 어렵게 죽는 남자. 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다이아드가 원래 그거. 다이아드가 저거 아니야. 죽기 어렵다 아니야. 그쵸, 다이아드. 죽기 어려운 건데 부제도 막 죽기 어려워. 근데 브루스 윌리스 좋아해요. 어쩜 외국 사람들 나이 먹어도 그렇게 섹시하지? 남자가. 브래드 피트도 그렇고. 네. 아무튼 이 방송 시간대가 이성수 씨 뭐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저 가요? 오늘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 방송 시간대가 매주 목요일 9시 30분이에요. 어떤 전략적인 배치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건 뭐 회사에서 정해주니까 또 굳이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애들로 표현하시네요. 아니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이게 시즌 1 시작할 때는 이제 11시 때 방송을 했었어요. 11시 때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10시 때를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님과 함께도 이제 그때 시즌 1 때 이동을 했었는데 네. 뭐 이제 그건 이제 어떤 개인 프로그램의 성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회사의 전략적인 차원인데 이제 10시가 보통 이제 드라마 3사에서 지상파 그렇죠. 3사의 예. 드라마를 하고 사실은 다른 시청자들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왜냐면 드라마들이 워낙 뭐 좀 지상파의 주력 상품이고 그 세 개가 미니가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거기다가 뭘 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시간대에. 근데 물론 그 시간대에도 꼭 이 드라마 이외의 것을 보고 싶어하는 층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몇 개 프로그램들이 실험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반응들이 좋아서 지금은 이제 TVN이나 타사들도 이제 10시에 이제 예능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11시 때는 아무래도 조금 심야라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연령층이 높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시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본방을 그런 그렇죠. 예. 측면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그 층이 조금 더 있는 프로그램들은 네. 사실 10시 때가 조금 괜찮다고 할 수 있죠. 뭐 전략이 좀 잘 먹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드라마 보시고.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그래요? 괜찮았는데 네. 요즘에 그녀는 예뻤다가 대박이 나가서 그러니까. 용팔이가 대박이 나더니 끝나니까 그녀는 예뻤다가 드라마가 바톤 세졌어요. 터치를 바로 해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럴 수가.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각자 재밌게 본 커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선필 기자나 이종수 씨나. 저는 이영하 선생님 하실 때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봤어요. 돌발? 아니 돌발인데 그분이 되게 진지하고 본인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그러니까 선생님의 선택의 방향이나 생각을 바꿔본 적이 내가 끼워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과 방송을 하셨을 때 제작진의 의도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건데 잘 안 따라줬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땠나요? 뭐 주문을 따로 드리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연령대가 어리든지 뭐 신인급들인지 이런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다 뭐 이면식 박원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죠. 원래 그분들한테 예전 드라마에서 부부시기도 하셨죠. 예, 이면식 한지붕 세가 정도. 그래서 한 거죠. 이제 예. 그 커플은 이제 워낙 그렇게 또 유명했던 커플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분 연령대 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죠. 되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작진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막 대본을 촘촘하게 짜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도 아닌데 뼈대는 만드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뭘 할까 있어야죠. 오늘은 이제 어딜 방문합시다. 그 정도는 만드는 그게 거야. 없으면은 그 맨날 그분들 집에서 있고 싶으면 맨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어디를 갑시다 정도는 있는데 네.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어떤 대사를 치고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앞에서는 포옹하시고 팔짱 끼시고 저기까지 그거 안 걸어가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유,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 네. 유명희 선생님도 그리고- 유명하잖아요. 그분도 애들이 워낙 치시는 분이라서 드라마에서도 애들이 그러시는데 대본을 안 보세요. 않아요. 네, 대본 안 보시고 유명한 거. 거의 불가능. 보긴 보겠지. 한번 이렇게 살짝. 아, 그래서 그럼 이렇게 사실은 상황만 주시고. 예.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우결도 대본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우리 제작진끼리 보면은 어느 정도의 디렉션은 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뼈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작가 월급을 사실 주고 이제 거기 뭐 대본이 유출됐다 이러고 보면은 뭐 대사 한두 마디 써있고 그거는 그 대사를 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어떤 톤,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서 사실은 디렉션을 주는 정도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뭐 대본 논란이다 말하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뭐 뼈대만 보고 다 출연하시는 분이 알아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시는 특히 거예요. 링가게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연령대도 높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통제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된다 커봐요. 안 된다. 그냥 알아서 그렇군요. 그래서 방향이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 사실 우리도 그거 잘 몰라요. 난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 청취자들도 궁금할 거야. 나는 이 가상 결혼의 이 현실과 상상이 이렇게 딱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마지막 이제 일상을 끝내고 같이 침대에 누워서 불 끌 때 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서 이제 가상과 현실이 이제 바뀌는 거야. 불 끄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건 정말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 불 끄면 갑자기 일어나나? 그 가끔 보면 불 끄고 뭐 이렇게 다시 새벽에 눈 비면서 일어나는 설정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진짜로 자다가 이제 새벽입니다. 제작진이 깨우는 거지. 일어나셔야 돼요. 뭐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냥 붙여서 찍었다든가. 그냥 뭐 따로따로 찍겠죠. 이렇게 불 끄고 이제 나와서. 근데 이제 그건 뭐 커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분들이 어차피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카메라 다 돌리고 제작진이 다 있는데 뭔 사고로 치겠어 그 연령대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주무셔도 돼요. 근데 그게 리얼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나 각자 자고 있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면식 박원 선생님도 첫 촬영 때 남해 이제 박원숙 시댁 가서 실제 거기서 어디 가겠어요 그 집에서 남해 그 집에서 다음 날 촬영도 해야 되고. 실제로 주무세요. 주무시고 그분들이 거기서 뭘 또 할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제로 비슷하게 만들수록 어쨌든 결과는 리얼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히려 더 촬영하기는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수월한 느낌도 좀 있겠네요. 오히려 가식 안 떨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연령대들이 연륜이 있다 보면은 좀 그런 건 조금 놓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래요. 그래서 님과 함께 자연스러움, 흥행 요소 이런 게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문수 김범수 커플이었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 박원순 선생님 커플 보면서 뭐 저렇게 늙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어렵거든요 이게. 물론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이 뭐 저렇게 살고 싶다. 언어비 30년 뒤에 내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상상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와닿는 대사네요. 와닿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안 살고 계세요?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살고 싶다 그렇게. 잠깐만. 그럼 이런 이 어떤 사랑에 대한 환타지를 방송으로 만들고 계신데 그러면은 PD님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하기야.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3명. 셋. 그게 의도한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셋인가요? 아니요, 뭐 이제 의도. 그렇다고 하면 이 집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 갑자기 남의 가정사를. 궁금하지. 이런 게 더 궁금하다니까 사실. 프로그램 제작 배경 이런 거 만든 거 이런 거 사실 청취자는 안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재밌는 거. 막 저건 재밌어 안 재밌어 이거밖에 궁금하지 않다니까. 그럼 그 자녀분이 세 분인데 어때요? 키우기 힘들고 뭐 이런 건 없나요? 힘들죠. 그러니까 제 주변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둘은 절대 못 낳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아니 둘까지는 저희도 그랬어요. 좀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이제 셋째가 태어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오히려 조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셋이니까 자기들끼리 잘 놀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사실은. 보는 입장에서도 꼭 애를 보기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기에도 좀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나 하나도 되게 힘들다.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큰 애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제 막내는 이제 7살인데 초등학교 5학년 12살 아니에요? 예, 12살이죠. 결혼하신 지 꽤 되셨네요. 아, 그렇죠. 젊을 때 하셨나 봐요. 예, 2003년도에 했으니까. 2003년도 30 전에. 그때가 지금 내가 보기에 딱 젊으신데? 딱 30 때요? 제가 한참 대학교 새내기일 때 결혼하셨네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직업이 PD셨죠. 아, 그렇죠. MBC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결혼이 쉬운 거야. 이 직업이 좋잖아. 그러니까 네. 그래요? 요즘 사람들 30살에 결혼하기 쉽지 않거든. 근데 PD분들 한참 바쁠 때인데 그때 불식하고 밤에 먹지 못 들어갈 바쁠 때인데. 그러게요. 그 동기들 비교해 봐도 일찍 하신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일찍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그때 딱 그 결혼을 원래 늦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궁금해할까 모르겠네. 내가. 근데 뭐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아, 이 사람하고 결혼을 지금 안 하면은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예정에 없던 사실은 네. 좀 빨리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원래 같으면 좀 더 뭐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늦게 해야 바쁠 때 되겠다고 잘 안 하게 돼. 생각했는데 뭐 짝을 이제 만났다고 봐야죠. 네. 신기하다. 본인께서는 일찍 결혼하셨는데 10,000원의 꿈을 그러게요. 그런 예. 거를 방송으로 만드신다니. 원래 대리만족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리만족. 만원 할 걸. 자, 지금 무슨 농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좀 기억에 남는 출연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혹시 뭐 그래도 좀 기억에 남는 출연자분이 있다면. 네. 이제 기억에 남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방송이 아니라 이제 예전 방송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이면식 박원숙 선생님. 왜냐면 그게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커플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이 커플이 모티브가 딱 모티브가 된 커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플 섭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제가 그 송추의 이면 선생님 댁을 허락을 받으려고 한 3-4번 정도를 찾아가서 그때마다 술을 먹었거든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뭐 잘 드세요? 술 좋아하세요. 근데 뭐 송추 거기 딱 가면은 그때가 이제 저기 한 11월쯤이었는데 네. 추울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예능도 잘 안 하시고 특히 이제 그런 결혼도 이제 사별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박원순 선생님하고는 또 예전에 그 추억이 많고 서로 정말 단짝 같은 분인데 갑자기 가상 재혼이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그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컨셉이어서 굉장히 완강하게 안 한다고 하셨어요. 딱 끊어서 안 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뵀을 때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그때 한 3-4시쯤 가가지고 계속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시다가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이왕 온 김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래서 또 술을 하면서 또 선생님 하면 또 안 된다고 하시고 또 그 한 2시간 3시간 또 이렇게 술 말아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가서 또 똑같은 거 하고 한 3-4번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면식 선생님 허락을 받고 박원 선생님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때 드라마라고 계셔가지고 네. 거기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저래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가지고 거기서 또 붙잡고 한참 얘기하고 또 찾아가고 해서 성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커플이. PD가 진짜 극한 직업이라니까. 이게 다들 되게 멋지고 그냥 커튼 넘기고 편집하고 막 이렇게 책임지고 막 이럴 거라 생각하지만 이 섭외까지 하고 찾아다니고 막.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 이쯤에서 혹시 이후에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구해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진짜 되든 안 되든 그냥 한번 던져보고 싶다. 모시고 싶은 분들이야 참 많은데 예. 그냥 딱 한 분만 찝으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하정우 씨. 하정우 씨 10,000원. 아니요 그냥 그럼 상대는 누구예요? 그거까지 생각 안 해봤죠. 근데 하정우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도 좋아하고 네. 스타일도 좋아하고 그래서 참 저런 분은 뭐 언제 결혼하고 지금 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참 재미있지 않을까. 네. 참 재미있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뭐 그냥 아무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네. 하정우 어차피 씨랑 안 하겠지만. 네. 왕조연 씨 어떠세요? 화정우 씨보다 왕조연 씨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그럼 너무 왕조연 갔나? 씨는 왕조연 씨. 소피 마르소 몇 살이야? 저도 고등학교 때 봤던 그렇죠. 거예요. 너무. 왕조연 씨. 왕조연 진짜 대박이었는데. 영화 쪽이니까 한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힘을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화판 기자. 맞아요. 영화 하정우 전문 씨 기자니까 하정우 씨한테 한번 함께 말씀해 보세요. 님과 함께 살짝, 예. 섭외가 들어올 거다. 뭐 강남에 자주 오시는 그 술집이 있잖아요. 네, 꼭 해라. 그 술집을 들어가셔가지고 3번 하면. 이번에도 술로 섭외? 근데 하정우 씨도 성격이 보면 시원시원한 것 같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을 그죠? 것 같아요. 이게 님과 함께 나와서 먹방하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정우 보고 싶습니다. 김 막 먹고. 아니 저는 아까 우리 PD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방송은 육아 방송 이런 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 방송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잘 아시니까. 자녀분이 3분 계시고. 근데 너무 많이 해서. 요즘에 육아 방송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나는 하긴 그때 그렇긴 들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좀 레드오션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레드오션이라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진짜 뭔가 새로운 한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사실 들어가기 힘들어요. 워낙 기존에 이제 슈퍼맨도 그렇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네.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박. 입양을 달라고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가상 입양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그 사후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짜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나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입양한 커플을 방송하는. 그렇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닌데 그 뭐 브란젤리나가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잘 없어서. 좋겠다. 근데 오늘 기사 봤어. 브래드 피트가 약간 바람이 난 것 같다며 막 이렇게 막. 네. 지금 안젤리나 졸리가 화가 나 있다고 막 이렇게. 네. 제가 프로에 기획회의한 것 같습니다. 이성우 씨가 항상 가다가 약간 이게 빠져. 샛길로 빠져. 제가 헐리우드 소식에 관심이 많아요. 네. 아무튼 저희 육아 예능은 당분간 안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겠고요. 틀렸네 난. 아까 저희가 그 성 PD님 그 개인적인 얘기를 또 잠깐 했었지만은 그 어떤 연출을 해 오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게스트 해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간 잠깐 가져보겠는데요. 저희가 MBC 출신 스타 PD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는 아니고 그냥 PD에. 그때 느낌표 따셨었고 뭐 네. 서바이벌 따셨었고 이제 그러니까요. 하셨으니까 아마도 간판 프로들을 좀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하셨던 프로그램들이 약간의 배짱이 필요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어요. 도전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험적인 이런 느낌이 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타 PD란 수식어를 항상 붙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JTBC 같은 경우도 MBC 출신이 좀 많죠? 네, 이제 여운혁 CP도 계시고 네. 이제 임정화 부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밑에 후배들도 이제 몇 명 와 있고 꽤 MBC 식구들이 많이 와 있죠. 네. 그 보면은 이제 지상파랑 종편이랑 다 경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장단점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그 뭐 연출을 하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문화 이런 것도 JTBC는 있고요. 이미 그런 종편 이런 채널이 아니고 이미 지상파예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차별화가 돼 있죠. 종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종편이랑 카테고리를 묶기는 좀 애매하고 이제는 네, 방향이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지상파로 가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고 그 중간 단계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상파 종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상파와 이제 비지상파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MBC에서 한 10몇 년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방송을 해온 집단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좀 편하게 전반적인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방송을 만드는데 좀 편한 반면에 또 아무래도 네.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고
어떤 좀 그 순발력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제작에도 게이트 키핑 과정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뭐 어떤 섭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위에 이제 게이트 키핑 과정이 많을수록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예, 원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는 이제 MBC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큰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발생을 하지 않을 수가 누군가 없고, 이제 손을 대는 상황이 발생하는 네.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니까 네. 좀 더 그런 어떤 시청자들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도 강하고 어떤 우리가 방송 수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비지상파보다는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이트 키핑 과정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럼 님과 함께를 MBC에서 만약에 기획해서 추진했다면 힘들었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연령대가 조금 높은 분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어떤 성적인 얘기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리버럴하게 막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이제 지상파는 또 지상파의 또 그런 수위들이라든가 그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면은 좀 프로그램 다르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JTBC는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그런 부분은 더 리버럴해요. 어떤 제작에 대한 그런 소통도 더 잘 되겠네요. 좀 더 편해요. 네. 제가 그때보다 조금 더 지금 이제 위치가 더 이제 PD에서 CP로 올라왔으니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단계가 적어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어떤 의사 결정이 좀 편해요 아무래도.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편한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최근 나연석 PD가 이제 웹 포털과 함께 이제 협회가지고 신서유기라는 프로를 이제 웹으로 해서 잘 됐죠.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플랫폼이 변하는 시장인 상황에서 PD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또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혼란의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혼란의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이 자꾸 변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들의 성향도 굉장히 변한단 말이죠. 굉장히 변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물론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점점 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은.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원체 빨리 변하니까 차라리 잘 변하지 않는 50대를 시청 타겟층으로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오히려 그게 고정 시청률을 잡아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이 그런 추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 바퀴가 잘 됐던 것도 그런 거고 이제 그랬는데 아침 드라마 잘 되는 이제 되게 종편이 들어오면서 이제 떼토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토크 프로그램이 잘 됐던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안 붙어요. 이제 어쨌든 방송사는 광고가 중요하니까 지금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IMF 전까지만 해도 광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플랫폼 수도 작고 알아서 뭔 프로를 만들어도 다 붙었어요 광고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플랫폼이 늘어나고 하니까 점점 이제 레드오션이 되면서 광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제 광고는 아무래도 자기 주력층보다 더 어린 층에다가 타겟을 잡고 광고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49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젊은 시청률이 더 중요해졌고 요즘에는 그거 더 세분화돼서 사실은 49까지도 안 가고 한 2030 정도까지로 봐요. 그 시청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장년 타겟을 프로는 이제 그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청률 숫자는 높은데 이제 어떤 기업에게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또 요즘에 그래서 그런 프로들이 점점 이제 하향이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광고가 안 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 바퀴 같은 경우도 포맷을 바꾸고 또 이번에 이제 폐지가 됐죠. 폐지된다고 하던데 그런 면이 크겠네요. 이게 참 프로그램 만든다는 그냥 좋은 취지로 왜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왜 우리를 위한 코미디는 없냐? 요즘 코미디는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사실 뭐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 갖고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취지만 갖고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이쯤에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PD님한테 무한 제작비와
무한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대박.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신지. 예. 사장이 갑자기 만수르야. 갑자기 만수르. 최씨를 샀어. 네. 진짜 대박이야. 네. 지금 막 진짜 오늘 해봐라, 진짜 막 완전 이렇게. 올인 여기다 다 전 재산 털어넣어요. 몇 년에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근데 영업 비밀 아닌가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딴 데서 듣고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이제 이 무한이라는 정도 게 스케일의 얘기면 딴 사람도 못 만들지 않을까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영화 이제 메이즈 러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정말 이제 벽이 움직이고 그런 거 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거대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게임이 되는 그런 게임이 프로그램을 그 이제 게임이잖아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런닝맨보다 좀 더 스케일 큰 느낌. 그렇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네. 그건 정말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좀.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지 않았어요? 외국에 그런 서바이벌 세팅장이 이미 있고 돈 주고 거기 가서 촬영을 하는 한동안 그 막 외국에는 있었잖아요. 막 뱀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거. 가지 워낙 많죠. 거기는 이제 뭐 자본이나 이런 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그 뭐 서바이버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요새도 수많은 이제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뭐 정말 있기야 어떤 있죠. 마을을 만든다든지 정말 그 사이즈 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 현실에는 안 맞는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만들면 제작비 회수를 못 할 거야 아마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네. 현실상. 그래서 좀 사실은 그런 거는 보고서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네. 사실은 상황이긴 하죠. 만수르가 만수르가 투자하면, 도와줘야 돼요. 네. 만수르가 투자하면. 만드는 걸로 하고. 참 근데 요즘에 뉴스 같은 걸 보니까 그 국내에 있는 방송사 PD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중국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없으세요? 안 PD님도 보일 것 중국으로 같은데. 가시는 거예요? 트렌드 그것도 뭐 트렌드라고 그러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 저번에 이제 5년 전에 종편이 생기면서 이제 네. PD들이 이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J 쪽에서 이제 KBS 출신 나영석 PD 같은 PD들을 이제 영입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트렌드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은 야구 선수 같은 거예요. 야구 선수가 옛날에는 굉장히 그 지역색이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렇죠. 막 프랜차이즈 스타처럼. 트레이드하면 은퇴한다 그러고 네. 실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생 직장 같은 개념이 야구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 팀에서 데뷔를 해서 거기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네. 뭐 거기서 감독이 되든지 뭐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자유롭게 이제 옮겨가시잖아요. 네. 이제 그게 PD 쪽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 옛날에는 내가 MBC에 입사를 했으면은 MBC에서 퇴사를 네. 은퇴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정년까지 갔다가 KBS는 또 KBS에 그런 게 있고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한 5년 전부터 자유롭게 이제 이직을 하고 PD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건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상파는 게이트키핑 과정도 많고 어떤 대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창작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런 규제를 좀 덜 받고 만들고 맞아요.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예술가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사실은 이직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그 두산에 홍성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FA로 롯데에 갔다가 다시 FA로 두산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혹시 MBC로 다시 돌아갈 그런 일 질문. 있을까요? 글쎄요. 갑자기 MBC에 국장 아니야 더 높은 자리를 준대요. 아니요. 사실 높은 자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안 부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제작을 하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나이가 더 들더라도 현장에 계속 만들고 현업을 하고 싶어 있죠. 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보직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근데 또 어떤 그 창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더 이게 나이가 내가 CP 국장 이급이 되더라도 사실은 계속 현업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사실 CP도
사실 제 MBC 있을 때만 아직 CP가 안 됐을 거고 지금 여기서도 사실 빠른 편이에요. 네. 빠른 편인데 그거는 사실은 CP를 달려고 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관할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옛날에 닥터의 승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직을 하면서 네. 그 프로부터 한꺼번에 여러 개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가 만든 프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남이 관리하는 게 또 이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명목상으로 달고 있는 거지. 사실 저는 그냥 현장 PD라고 생각을 해요. 그 PD 분들 중에서도 약간 성향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정치인 같은 PD가 있고 예술가 같은 PD가 있는데 그 뭐 예술가 PD시가 조직 내에서 어떤 아니 그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잘못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개인 성향의 문제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우리 성치경 PD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MBC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색깔을 가진 프로그램 만들어 오셨고 님과 함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 사회 터부 시되는 것들을 깨는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저희가 정말 계속 관심 있게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김숙 씨랑 윤정수 씨랑 실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죠? 아, 그게 잘 되면 그것 또한 진짜 큰 뉴스가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끼리의 결혼은 잘하면 이거는 M&A거든요. M&A. 그렇죠. 예. 근데 김숙 씨랑 윤정수 씨가 결혼하면 효과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그거 꼭 전해주시죠. 이렇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거 장사가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예인 커플 중에 요즘 연예인 커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두 커플은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PD님 마지막으로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쓸모 있는 얘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나름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는 만드는데 어떻게 막 어떤 몇 분들이 만족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이제 방송 열심히 만들 테니까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오늘은 이제 님과 함께 이제 최고의 사랑으로 나왔으니까 또 이번에 저 이제 기호 패트릭 커플하고 또 이제 윤정수 김숙 커플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벌써 네. 또 반응 뜨거. 아,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